그거 그냥 말실수한 거다. 그건 좀 왜곡돼서 전달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두 번, 세 번 계속되니까 뭐지? 세 번 하면은 이건 확실한 겁니다. 두 번까지도 첫 번은 실수라고 할 수 있고 두 번까지도 왜곡일 수 있는데? 이럴 수 있는데 세 번이면 이건 뭐 쓰리 스트라이크는 아웃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다시 정치를 재개를 하시는 것 같아요. 몸풀기? 예. 정치 재개를 하시는데 그리고 그 정치 재개의 메시지가 이 말하자면 이제 자기 정치의 메시지를 이제 발신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분은 어떻습니까? 박영선 전 장관. 박영선 전 중기부 장관이 한 언론에서는 당이 분열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또 다른 방송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공천권을 내려놔야 된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앵커께서 허를 찌르셨어요. 저는 그냥 궁금해서. 조금 박해까지는 그렇다라고 이제 얘기하셨더니 그럼 박영선 장관은요. 그래서 저도 제가 묻고 싶었던 네. 얘기가 그렇거든요. 자, 조금 박해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분들 항상 그런 얘기 하는 거다라는 게 민주당의 반응이에요. 그럼 이원 의원이나 신경민 의원이나 이런 분들의 이야기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그분들도 좀 그런 네. 편이야 그랬는데 박영선 장관은 아니잖아요. 이분은 당의 상당히 그 중심적인 그런 분인데 말씀했듯이 30일에 분당 가능성 얘기하셨죠. 그다음에 며칠 뒤에 공천권 내놔야 된다 그 얘기하셨죠. 그리고 7일 날에는 네. 팬덤 정치 그만둬야 된다. 그거 우리 민주당 그런 거 했다가는 큰일 난다라는 식으로 하면서 3연속 이재명 공격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처음에는 이제 우상호 의원도 그거 그냥 말실수한 거다. 그건 좀 왜곡돼서 전달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두 번, 세 번 계속되니까 뭐지? 세 번 하면은 이건 확실한 겁니다. 두 번까지도 첫 번은 실수라고 할 수 있고 두 번까지도 왜곡일 수 있는데? 이럴 수 있는데 세 번이면 이건 뭐 쓰리 스트라이크는 아웃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박영선 장관이 확실하게 이재명 대표하고 갈라쓰시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 박영선 장관이 이제 서울시장 나오셔가지고 난 뒤에 이제 낙선하고 난 뒤에 정치적으로 좀 쉬고 계신 타이밍이잖아요. 그랬었죠. 근데 지금 이제 다시 정치를 재개를 하시는 것 같아요. 몸풀기? 예. 정치 재개를 하시는데 그리고 그 정치 재개의 메시지가 이 말하자면 이제 자기 정치의 메시지를 이제 발신을 해야 되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일단 공천권을 내려놔야 된다. 네. 이거는 이미 하나만한 말씀이거든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미 민주당은 지난번에도 이제 시스템 공천을 해가지고 공천과 관련해가지고 잡음이 거의 없었습니다. 당대표에게 공천권이 전적으로 있지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사실과 다른 이야기죠. 그래서 자기 정치 메시지를 이제 내기 시작한. 좀 강렬하게 낸 것뿐이다 뭐 이렇게 보시는 그렇게 거예요. 봅니다. 몸풀기용으로.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제 박영선 장관이 좀 있으면 이제 미국으로 출국하시잖아요. 미국 출국 전에 민주당 지지자들, 국민들한테 강한 인상을 좀 심어주고 싶어서 센 발언을 연속 3번 한 것 같아요. 미국 왜 근데 간답니까? 그건 나한테 묻지 마요. 왜 이분한테 묻는 같은 당이신데. 연속해서 센 발언을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다른 방식으로 국민에게 어필하고 지지자들한테 어필할 방법이 있는데 왜 하필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면서 본인을 각인을 시키려고 할까? 왜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 빈틈이 많거든요. 세니까 그런 여기가 빈틈이 있으니까 거기를 지금 치고 들어가는데 그것이 지지자들이나 민주당 당원들한테 먹히는 카드거든요, 이게. 민주당 당원들 중에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의혹을 가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그런 것을 저희가 이 박영선 장관의 발언을 통해서 엿볼 수 있죠.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건가? 이 모든 상황의 키는 이재명 당대표 사법 리스크 여부입니다. 만약 결정적인 뭔가가 터진다면, 물증이 나온다면 그때는 정말 백도씨 임계점에 다다를 수도 있겠죠. 저는 지금 민주당이 아까 제가 이렇게 좀 불안불안하다 이런 얘기를 한 이유가 민주당 당내에서 지금 이낙연 전 총리 배우설까지 나오고 있어요.
정영학 녹취록이 경선 때 그쪽으로 먼저 흘러갔다. 거기서 언론한테 제보한 거 아니냐 이거요? 그렇습니다. 아니라고 하긴 했거든요. 이낙연 캠프 측에서. 근데 여기서 진짜 윤영찬 의원은 되게 억울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사실이 아니면. 사실 아니면 엄청 억울하죠. 왜냐하면 남욱 변호사가 하는 얘기들을 네. 그 개 딸들은 다 거짓말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남욱 변호사가 그것만 믿어. 윤영찬한테 그것만 녹취록 줬다 그랬더니 그것만 믿어갖고 윤영찬 의원을 엄청 공격하는 지금 막 거예요. 포스터도 만들어주고 난리예요. 그래서 왜 윤영찬 의원이 엮이니까 믿느냐. 저는 그 개딸들한테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그분들 사이트에 보면은 이낙연 전 총리에 대한 정말 입에 담지 못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막 카드 뉴스 이런 게 네.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그 국민의힘보다 더 미운 사람으로 그렇게 거기에서 묘사를 하고 있던데 그런 것들로 봐서는 민주당이 굉장히 지금 큰 문제들을 서로 내포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신났어요. 신났어. 아주 신났어. 확실히 신나신 것 같긴 해요. 안타까워서 드리는 아주 말씀입니다. 전 정말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얘기하려면 최근의 분위기를 좀 봐야 되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침묵 모드를 지키다가 갑자기 비판 수위를 좀 높였습니다. 세입 예산, 부수법안 등에 대해 당의 입장을 설명하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되기 직전 예정이 없었던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 연출 능력도 아주 형편없는 것 같습니다. 남욱이 연기를 하도록 검찰이 아마 연기 시도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검찰에 출석한 남 변호사는 이 대표의 발언을 우회 비판했습니다. 캐스팅하신 분께서 그 발령기를 지적하셔서 너무 송구스러워요. 근데 이게 이 작품은 이제 영화가 아니고 다큐멘터리라 저는 남욱 변호사가 이렇게 기자들한테 받아친 게 상당히 의외였고 좀 놀랐어요. 요거 즉흥 아니죠? 이거 준비한 거 아니에요? 준비한 거죠. 준비한 거죠? 준비한 거죠. 어떤 사람은 돈을 지켜야 되고 어떤 사람은 형량을 낮춰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돈과 형량 한꺼번에 다 챙겨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각자 도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둘 다 왜 이러나 싶더라고요. 민주당 당대표가 이런 얘기를 왜 해요? 그리고 본인과 연루되어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예. 그것을 이렇게 희화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거든요. 스스로를 희화했다고 예.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남욱 변호사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도 사실 지금 죄를 지어서 예. 재판받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재판정 들어가는 길이었죠, 그때. 예. 그런데 거기에 주머니에 손 놓고 웃으면서 예. 기자분들이 묻는 것에 대해서 발령기가 어떻고 다큐가 어떻고 이런 이재명 당대표와 남욱 변호사의 이런 그 이야기들이 국민들께는 굉장히 흥미있는 얘기거리지만 정치를 굉장히 희화하고 그다음에 정치인, 변호사 이런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어떤 불법 혐의로 이렇게 재판받으면서 과연 이렇게 해야 되냐. 보다 두 분 다 더 자중자애하고 혐의를 완전히 벗을 때까지 정말 차분하게 두 분 다. 좀 신중하게 대응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 두 사람 중에서 더 이번 해프닝으로 손해본 건 누구예요? 제가 보기엔 뭐 이재명 당대표가 훨씬 더 손해를 봤죠. 왜냐하면 남욱 변호사는 그냥 뭐 한 분의 변호사고 지금 어떤 공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미 혐의가 드러나서 기소까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예, 분이에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아직 기소된 분이 아니거든요. 의혹이 있을 뿐이지 아직 뭐 기소가 있다거나 하는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거나 이런 분이 아니죠. 아닙니다. 근데 이분이 스스로 본인이 먼저 참전을 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바람에 그런 분하고 같이 동급으로 이렇게 회자된다는 것 자체가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경솔히 말씀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재명 당대표 마음은 어떨까요? 뭐 이재명 당대표한테 좀 빙의를 해본다면? 힘들고 어렵겠죠. 예,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일단은 본인을 비롯해 가지고 네. 부인, 네. 자식들까지 소환 다 당하고 또 압수수색을 무려 240군데나 압수수색을 당하고 그다음에 매일같이 언론에서는 확인되지도 않은 어떤 이제 발언들이라든지 재판 과정에서 있는 이런 일들이 매일같이 언론을 도배질이 되고 있고 아니 이재명 대표든 아니든 떠나가지고 이게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서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 온전하게 이게 생활이 될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죠. 많이 쫄리지 않을까요? 굉장히
좀 뭐 사면 초가의 심정으로 좀 외롭고 힘든 그런 처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계점인 100도씨까지 갈 것 같아요. 저는 시간이 좀 걸리지만 예. 진실은 밝혀지게 돼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갈 것 같아요. 아쉽게도 그렇습니다. 아쉬운 거 확실하십니까? 네.